1번 미안 7번이 없는데 1번에 3번 내가 7타처럼 비슷하게 적어놓고 2번에 2번 3번에 1, 3번 4번에 1번 5번에 5번 6번에 3번 7번에 3번 8번에 2번 그런 거 확인해봐. 조금 전에 설명을 해서 조금 더 나을 수도. 7번에 3번 질문 있니? 이건 좀 짧게 설명을 해줄게. 7번. 자, 7번에 보면 pH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걸 찾아보재. 자, 수용 수용액 계에 있는 수소 이온 농도를 나타낸다. 자, 해서 틀린 설명은 아니겠지.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좀 전에 봤던 이렇게 구해도 된다. 자, 니은 옳은 거고 pH가 강할수록 숫자가 작은 거야. 자, pH는 숫자로 나타낼 건데 수는 1에서부터 14까지 있어. 제일 작은 게 1, 0 이런 거겠지. 숫자가 작을수록 산성이 강하고 옳은 설명이 돼. 자, 클수록 그러면 14 근처로 가면 갈수록 염기성이 강해진다. 디귿도 옳은 설명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7을 경계로 숫자가 낮아지면 산성이 강해지는 거고 7을 경계로 14까지 숫자가 커지면 염기성이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디귿도 옳은 거야. pH 5와 pH 8인 자 용액의 수소 이온 농도는 100배 차이가 아니라 1 차이면 10배 차이니까 3 차이 나는 건 10의 3승에서 1000배 차이 난다고 얘기하자. 아니? 자, 7번은 그래서 답이 되는 거고 5번 같이 보자. 암모니아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성질이야.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분자운동 실험으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배웠던 얘가 이제 긴 유리관에 한쪽은 마개를 막고 염산 묻힌 솜 HCl, 한쪽은 마개를 막고 암모니아 묻힌 솜. 그래서 중간에 어디선가 흰색 연기를 만들어. 양쪽이 막혀 있는데 쟤네들이 중간에 만난 거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염산 쪽에 치우쳐서 흰 연기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배웠거든. 흰 연기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흰 연기가 뭐냐? 결과적으로 HCl과 NH3가 만나서 NH4Cl이라고 하는 물에 잘 녹지만 지금 물은 없으니까 흰색 고체 물질이야. 그 고체 물질을 가지고 분자 운동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걸 여기로 끌어오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HCl은 강산이고 얘는 암모니아는 다시 조용한데 물어보는 거겠지. 암모니아는 얘는 강산이고 연기 같은데 강이야 약이야? 약이야. 그래, 약 연기야. 물기 없는데 산연기가 반응하고 있어. 브랜테드 로우리의 정의에 의하면 산은 물에 녹아서 연기는 물에 녹아서 이렇게 있는데 그러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물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산연기 중화 반응의 가장 대표성을 띠는 반응이야. 산과 연기가 직접 반응할 수 있다. 공기 중에서. 그러니까 물을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이 성질을 이용해서 라벨이 떨어져 있는 지금 염산병이겠지. 암모니아가 서로 이렇게 흰연기를 만드는 그 과정을 가지고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시약병 속에 있는 애는 뭐야? 그 실험을 가지고 얘는 암모니아를 가지고 이 실험을 해서 연기가 생겼으니까 그 액체 물질은 강산인 염산이야 이렇게 알고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강산이니까 염산이야. 흡수성이 있고 건조제로 쓰이는 건 진화황산이었어. 다시 진화황산. 물에 녹을 때 다량의 열이 방출한다도 진화황산의 성질이야. 3-4% 수용액으로 식용으로 얘는 식초 설명하는 것 같아. 아세트산에 대한 설명이야. 물질의 성질들이니까 얘네들은 그 특징 가지고 찾아가야 돼. 햇빛에 의해 잘 분해된다. 질산 HNO3의 성질이야.
갈색 비용에 보관하고 결과적으로 물에 녹아 이온화가 잘 함으로 그 남은 거 염산의 성질이겠지. 강산이면서 이온화 잘하고 물에 굉장히 잘 녹고 5번이 답.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산들의 성질이니까. 여기까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할게. 그 다음에 니네 가지고 있는 책의 163쪽은 다음 시간에 마저 풀어서 다음 시간에 질문 다시 받을게. 163쪽 이해됐지? 자, 마찬가지로 넘어가서 마지막 단원인데 화학원의 마지막 단원이라고 할 수 있어. 총 3장 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산화환원이라고 하는 단원이야. 산화환원은 주야장창 니네가 중학교 책에 이곳저곳에서 배웠던 건데 그 배운 내용이 정리돼서 나오진 않고 3학년 2학기 약간 쪽에 역시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도 조금 그렇고 여기서 이제 거의 근데 여기에서도 실제로는 그냥 거의 정의와 사용법의 아주 일부 정도만 이제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정확하게 나오는 건 이제 화학 투여에 산염기 반응하고 산염기 중화 반응 파트하고 산화환원 반응은 결국 화학토 내용을 건드리지 않으면 앞에 있는 기초적인 것 일부만 이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은. 그러면 어떤 게 산화냐는 거야. 다시 먼저 얘기할 게 얘네 둘은 서로 반대되는 과정이야. 다시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면 그 산소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무조건 산화환원은 하나가 잃어버리면 하나가 뺏어가는 이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 이걸 우리는 산화환원의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동시성이라고 먼저 생각하고 내용을 풀어가고 싶어. 동시성이야. 그 얘긴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저 뒤에 있는 예원이한테 100원만 그래서 100원을 삥 뜯어갔어. 그러면 뜯긴 사람이 있으면 뜯어간 사람이 있는 거지. 무조건 이거야. 그렇지? 전자를 줬으면 누군가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받고 잃는 관계에 무조건 동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반응을 산화 반응이라고 할 거냐, 어떤 반응을 환원 반응이라고 할 거냐부터 이제 생각하면 되겠지. 처음에 옆에서 봤더니 이렇게 나무를 태웠어. 그러니까 나무가 산소랑 결합해. 나무를 구성하는 탄소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들을 골라냈어. 그걸 우리는 산화 반응이라 하자. 산소와 결합 반응. 대표적인 게 연소야. 우리 왜 화학 반응 중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반응이면서 태웠을 때 일어나는 반응. 그럼 태우면 당연히 산소와 결합되겠지. 그렇지? 우리 호흡하는 것도 결국에 어떤 물질을 산소와 반응시켜서 분해하는 거야. 호흡 과정도 산소. 금속이 녹쓰는 것도 일종의 산소와 결합하는 거야. 산소, 음식물이 썩는 것도 산소, 무기호흡, 유기호흡에서 유기호흡은 모두 다 산소와 반응하는 거. 또 뭐 있지? 과일 잘라놓으면 색변하는 거, 발변하는 거. 그것도 다 산화 반응의 일종이야. 그 반대 반응이 그러면 산소를 잃어버리는 반응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산소와 분리된. 자, 분리되는 반응을 우리는 앞으로 환원 반응이라고 하자. 가지고 있던 분리 좀 좋지 않다? 어떤 반응에서 산소가 떨어져 나오는 해리가 더 좋은데 그러면 또 단어가 어려워져서 그럼 그냥 이렇게 하자. 결합 잃어버리는 거. 이게 훨씬 나아. 결국엔 분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더 하다 보니까 얘랑 비슷한 반응이 생겼어. 이게 수소랑 반응하는 것도 일종의 산화하는 반응인 것들이 있더라는 거야. 산소를 떨어뜨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왜 중요할까? 철기 시대가 시작되는 거야. 왜냐면 거의 대부분 철광석은 산소가 붙은 상태로 발견이 되거든. 철광석은 녹슨 거야 다. 근데 거기서 산소를 떼내면 그게 우리가 사용하는 철제, 철로 이루어진 모든 제품들. 결국엔 환원 반응을 가지고 구체화시킨 게 철의 재련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정도로 붙고 떨어지고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엔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면 전기 분해하고 니네 사용하는 전지까지 가는 거야. 화학전지. 니네 핸드폰에 이동식 전지가 없으면 핸드폰을 전선을 끌고 다녔던 시대가 있는 거 아니? 전선 무게만큼의 무전기 수준으로 처음에 가지고 다녔던 거 차량에서 꽂아야 이렇게 무선 연락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야.
수소를 잃어버리면 반대 과정이야. 얻으면 자 이렇게 얘기하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알고 봤더니 얘네들은 원인이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산화환원이라고 하는 원인 반응이 있었는데 원인 되는 건 산소가 붙고 떨어지는 그런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결국엔 그 반응에서 한쪽 방향에서 한쪽 방향으로 전자가 이동한 것 때문에 이런 공통적인 반응이 생기더라는 걸 나중에서야 찾아. 다시 전자의 이동에 따라 전자를 잃어버리면 앞으로 산화라고 할 거고 다시 전자를 잃으면 산화라고 할 거고 전자를 얻은 어떤 반응을 환원 반응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얘는 이게 무슨 얘기지? 어떤 반응식이 하나가 있으면 무언가 어떤 물질 하나가 이렇게 변해갈 건데 이 과정에서 전자를 잃었느냐 얻었느냐.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은 반응 물질에서 새로운 물질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전자를 앞으로 잃으면 이 과정을 앞으로 뭐라고 하자? 얘가 산화됐다고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산화하는 반응은 어떤 물질이 어떻게 변해갔을까? 그런데 변화된 상태가 처음 상태랑 나중 상태랑 어떻게 달라졌는데 그거 가지고 얘기할 거라고. 겁나 어려운 거 같지? 아니야, 실제로 겁나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전자를 얘는 잃었으면 얘는 얻은 애가 있을 거라고. 전자를 얻은 애는 앞으로 뭐 됐다고 하자고? 환원됐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근데 얘는 너무 어려워.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설명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좀 더 손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산화수라고 하는 개념. 산화수가 증가하면 앞으로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산화하는 정의는 저 네 가지로 압축되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겁나 뭔가 어려운 게 됐는데 실제로 이렇게 예를 들어줄게. 처음에 이제 시작이야. 어떤 물질이 어떤 반응이 생겼어. 어떤 반응이 이렇게 생겼어. C 더하기 O2, CO2. 그런데 여기에 있는 C가 봤더니 처음에 탄소가 탔는데 화학 반응식을 니네 보고 직접 적으라 하지 않지. C가 이렇게 변해갔다고. 없던 산소가 붙었어. 다시 산소와 결합하면 앞으로 이 탄소는 처음에 있던 물질이 어떻게 변했다고 얘기하자? 산화됐다고 하자.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이야. 다시 볼까? 강철솜을 태웠어. Fe2를 O2랑 반응시켰어. 그랬더니 Fe2O라고 하는 물질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여기 있던 철은 금속의 연소다. 녹쓰는 것하고도 같아.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뭐 됐다고 하자? 없던 산소가 붙었잖아. 그럼 붙어있는 이런 모든 반응을 뭐라고 하자? 산화 반응이라고 하자. 거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모든 설명들이 다 그런 거야. 철광석을 가져왔네. 다시 여기까지 나오나? 나온다. 자, 철광석 Fe2O3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얘가 적철석이야. 산화철3라 하는데 다시 적철석이야. 광석에서 자 적철석인데 얘는 우리가 산화철3라고 하는 거야. 산화철3. 그래서 철기 문명의 시작은 코크스를 찾는 거야. 석탄가루, 숯가루라고 생각하면 돼. 숯가루랑 섞어서 고온으로 가열하면 철이 흘러나와. 그게 청동기 문명을 싹 죽이고 왕국 시대에서 제국 시대로 넘어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노하우라고 하지. 기술. 그 기술을 알고 있음으로 해서 제국으로 발전하고 싶어 했던 거야. 많은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서. 그게 이게 과학적 원리로 굉장히 간단하다고. 그냥 숯가루 만들어서 다시 나무 태우다가 까맣게 남아있는 우리 숯불갈비집에 가보면 맨날 있는 게를 나무를 태우다가 중간에 이렇게 덮어서 만들고 그 만들어진 걸 철광석하고 혼합해서 가열하면, 그런데 가열하는데 용광로처럼 아주 높은 온도를 만들 수 있게 높게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는 로를 만들 수 있는 그 기술 두 가지로 제국으로 가는 거야. 그게 이거야. 그냥 산소 몇 개 붙어 있니?
3개 붙어 있어. 그러면 탄소 3개 집어넣어. 그러면 뭐 나오겠어? CO 3개 나올 거야. 자, 2개의 Fe가 빠져나와. 그러면 찾아갈 거야 이제. 찾아가자. 산소는 아직 안 찾아가고 있어. 왜 안 찾아가요? 그런 건 좀 이따 생각하고 철을 찾아가보자. 철. 산호야 환원이야. 내려가서 이렇게 저거 보고 산소 떨어져 나갔니? 붙었니? 있던 게 떨어졌어. 그냥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떨어졌으면 얘는 뭐 됐다 할 거야? 환원.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탄소는 얘 찾아가야지. 왜? 얘만 찾아갈 거야? 얘는 나중에 가고 왜 나중에 왜 가는지 나중에 알려줄게. 우선은 얘 가리키는 것만. C가 F로 가면 이상한 거잖아. 일 좀 해줘. C는 C로 가야지. 얘는 뭐가 됐니? 산화됐다고 하죠. 됐니 여기? 모든 원소를 다 찾아갈 수 있을까? 이 산화환원 여기 있는 기본 정의 가지고는 저 산화환원 반응을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뭐 됐어요? 또는 얘는 여기 있는 얘는 안 찾아가나요?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다고. 왜냐면 처음에 정했던 거 이게 보이지 않는 물질은 빼고 보이는 물질이 어떻게 변했는지만 생각했어. 이게 그래서 탄소가 산화됐구나. 연소는 산화 반응이야. 근데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동시성이라 했잖아. 그러면 얘가 산화됐으면 얘는 환원된 거야. 그 원리를 어디서 찾아야 돼? 전자이동에서 찾아야 돼. 그런데 너무 어려우니까 숫자로 해결하고 싶어. 이렇게 이제 넘어갔던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산화수를 잘 적을 수 있으면 실제로 산화하는 반응은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좀 이따 보고 산소 입장에서 산화하는 반응을 찾는 건 이해되지? 그러면 두 번째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 수소 입장에서 자 산화하는 반응을 생각할 때 가장 우리가 많이 예를 드는 게 결국엔 얘야. 암모니아 생산 반응이지. NH3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렇게 찾아가면 될까? N. 지연아, 산원이 환원이니? 수소 입장에서 없던 수소가 붙었어. 산소 입장하고 반대로 얘기하자고. 산소랑 결합하면 산화였어. 수소랑 결합하면 반대로 환원 일어났다고 얘기해. 왜 환원 반응이야? 환원 반응. 그러면 동시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모든 반응에서 동시에 일어날 거니까 얘는 산화일 거야 라고 우선 추측은 가능해. 추측. 세 번째. 왜? 저거 가지고 정의했다고 했으니까 니네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 책도 그렇게 가지고 출발하고 있는 거야. 182쪽에 산소의 산화환원, 산소가 붙고 떨어지는 걸 가지고 산화환원을 설명할 수 있어. 가 182쪽에 나와 있는 거고 183쪽은 이제 전자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겁나 더럽게 어렵게 이렇게 녹화도 이렇게 하는데 하면 안 되는데 자 전자의 이동을 가지고 설명하고 싶대. 그런데 전자의 이동 우선 이것까지만 먼저 살펴보자. 전자의 이동은 니네가 잘 알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 나트륨이 전자를 잃고 Na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하나 잃었어. 전자 잃으면 뭐라고? 다시 전자 잃으면 뭐라고? 저건 외우고 있어야 된다. 산화야. 산화 반응이야. 누가 받아? 받은 애가 없어. 그래서 얘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양이온이 되는 건 이렇게 산화 반쪽 반응이라고 얘기해.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누군가 받았을 텐데 그거 받은 건 생각 안 하고 잃어버린 것까지만 표현하는 게 양이온의 생성 반응이면서 양이온의 생성 반응은 앞으로 무조건 산화야. 이렇게 얘기하죠. 반쪽 반응만 나타내는 거야. 마찬가지야. 그러면 음이온의 생성 과정은 뭐겠어? 그걸 자 예를 들어서 염소가 전자 하나를 받아서 염화 이온이 됐어. 전자를 받았잖아. 그러면 당연히 얘는 환원 반응이 되는 거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환원 반쪽 반응이라고 우리는 설명하게 된다. 전자 받으면 환원, 잃으면 산화. 받으면 환원, 잃으면 산화. 전자 잃은 게 산화.
결과적으로 이 두 반응을 합쳐 놓는 게 실제로 일어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실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가 버렸으니까 그걸 누군가 받기 위해서 버린 거야. 두 반응이 합쳐진 게 실제로 전체 반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를 좀 신기한 경험들을 하지. 어떻게 돼 있었지? 여기 있는 걸 섞으면 더 재밌어진다 이게. 순서를 섞어주면 상우야 동그라미 X 이게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아서 그래. X 동그라미 반대야. 전자는 X 동그라미 잃고 얻는 거야. 잃고 얻는 거. 얘는 증가 감소야. 될까? 여기까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산화수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다시 산화환원을 산화수는 뭔데? 그래서 니네 책에 달려있는 산화수, 하이탑 산화수 설명한 게 꽤 마음에 들어. 항상 다른 일반 학책들을 여러 개를 봤는데도 산화수 설명한 건 얘가 짱이야. 얘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 186쪽 찾아볼래? 그거 찾아놓고 펼쳐놓고 니네는 여기만 보자. 산화수를 우리가 얘기할 건데 산화수의 첫 번째 꼭 지켜야 될 걸 우리는 절대 규칙이라고 얘기하자고. 꼭 지켜야 될 거. 산화수, 산화하는 반응을 해결하는데 이런 규칙인데 이런 규칙 네 가지는 무조건 어디서나 지키자라고 하는 거야. 순서도 관계없어. 첫 번째 무조건 가지고 있는 홑 원소 물질의 산화수는 0이야. 다시 홑 원소 물질의 가지고 있는 산화수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기억하자. 그러면 이온은 가지고 있는 이온은 산화수를 적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이온의 전하량이 산화수구나 이렇게 알아두자고. 이온은 전하량이야. 이온은 전하량. 그러면 화합물의 산화수는 이라고 얘기할 거야. 화합물의 산화수는 이렇게 얘기하자. 합이 0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다 더해서 0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자연 상태가 그 물질은 그 전기를 띠는 상태로 존재하지 않거든. 이온이 아니면 합이 0이야. 그럼 뭔 얘기야? 앞으로 잘 모르겠지만 MgO 이런 게 적혀 있으면 얘는 0이야 산화수가.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알아. 산소는 2-야.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산화수는 앞으로 어떻게 얘기할 거야? 얘 그냥 수로 얘기할 거야. 얘는 표현하는 거잖아. -2야. 근데 합은 0이야. 마그네슘 얼마지? 마그네슘 얼마야? 플러스야. 왜? 합이 0이니까 가지고 있는 전하량하고 똑같은 개념이지만 옆에 걸 알면 얘도 무조건 얘기할 수 있어. 다시 옆에 걸 알면 무조건 얘기할 수 있어. 왜? 이거 굉장히 편리한 거다. 이제 이런 걸 니네는 보지는 않았지만 뭐야? 자, 처음 보는 거야. H2 H2D야. 이런 물질이 있대. 처음 보는 거야. 어때? H는 알잖아, 우리가. 합은 몇이야? 저게 절대 규칙이라고. 모든 화합물은 무조건 합은 얼마야? 0이요. 이렇게 처리해 놓는데 H는 알잖아. 플러스 1짜리 몇 개? 2개. 그런데 거기에 T2를 더해서 0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겠다?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얘기야. 이해될까? 전하량을 좀 못 외웠어도 이제는 따라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절대 규칙 중에 다 여러 개의 원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다원자 이온은 앞으로 이렇게 하자. 합이 전하량이야. 앞으로 이렇게 합이 전하량. 그러면 호돈소 물질이 뭔데요? 원소 한 종류만 있는 애들. 다시 원소 한 종류만 있는 애들. 해서 비금속 원소 탄소 이런 애들. O2, H2, O2, N2 뭐 이렇게 가는 F2 뭐 이렇게 가는 애들 또는 Mg 금속 혼자 있는 거 Fe 뭐 Cu 이렇게 해서 막 등등등 금속이 이렇게 혼자 있는 이런 애들을 앞으로 산화수로 적는데 어떻게 적자고? 제로요. 이놈의 파란색. 자, 제로요. 이런 호돈소 물질은 다 오른쪽 위에 조그마한 글씨로 숫자로 나타내는 게 산화수인데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애들의 산화수는 무조건 다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니까 얼마로 하자고? 제로라고 하자고. 0. 산화수 0이야. 이 중에 아까 적었던 반응의 산화수 찾아볼래? 산화수 찾아봐. 얼마야? 0이요. 맞아? 호전소 물질 0인 거 무조건 적어놓고 해. 0인 걸 먼저 적어놓고 하라고. 근데 이산화탄소 계산할 만해. 탄소를 모르잖아요. 근데 산소는 알잖아. 다시 산소는 알잖아. 얼마야? 강요해. 산소 전하량 마이너스 2짜리 몇 개? 2개. 탄소는 모르잖아. 그런데 우리는 합이 제로인 건 알거든. 그러니까 탄소의 산화수는 앞으로 플러스 4야. 이러자고. 무조건 하나당 산화수 적어. 하나당 산화수. 그러면 산소는 마이너스 2짜리 몇 개? 2개. 이렇게 적어놓고 그리고 산화수를 찾아가겠다는 거야 이제. 그게 가장 정확하면서 왜 가장 정확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면 탄소는 0에서부터 자 플러스 4까지 수가 얼마? 4만큼 증가한 거야. 다시 수가 증가하면 앞으로 이 반응을 뭐 됐다고 얘기하자고? 4가 증가한 걸 찾아놓고 증가하면 산화 반응이라고 얘기하자고. 됐니 여기? 정리돼? 산소는 제로에서 다시 제로에서 2 마이너스 2로 2만큼 감소한 거야. 파란색 쓰고 싶은데 다 떨어진 걸까? 오늘은 정말 한 번도 보충을 안 한 것 같다. 원래 중간에 한 번은 꼭 보충을 하는데 오늘은 내가 바쁘고 정신이 없고 떨어진 것 같다. 자, 이만큼 자 감소했어. 몇 개가? 2개가. 이렇게 하자고. 한 개당 다시 한 개당 감소량, 총 감소량. 여기 총 감소량과 전체 증가량은 무조건 같아야 돼. 얘가 전자를 잃은 개수. 다시 전자를 잃은 개수. 그냥 우리가 산소 붙었으니까 몇 개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전자를 몇 개 잃었고 그 몇 개가 하나당 2개씩 일이 가서 전체 움직인 숫자가 이만큼이야. 전자의 이동수를 의미하는 거야. 결국에 변화된 산화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건 가지고 있는 뭘 계산할 수 있다? 산화환원 반응의 총 이동한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밑에 거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야 되는데 해볼래? 자 같이 해. 처음 거 산화수 제일 먼저 산화수를 적자고 하면 뭐부터 하라고? 호돈소 물질 찾기부터 하라고. 자 호돈소 물질의 의미야. 그렇지? 얘도 의미야. 어떻게야?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되지. 전체는 다 모르는데 그중에 둘 중에 하나는 알지 않니? 계속 산소는 하고 있다 지금. 왜 산소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계속 마이너스 2를 사용하고 있거든. 왜 마이너스 2야? 근데 합은 얼마였어? 제로를 지킬 거라고. 그게 절대 규칙이라고 얘기하는 거라. 그러면 여기 있는 철은 플러스 2겠지. 됐니 여기? 철 따라가자. 밑에 산호라고 적긴 했지만 지금 우리는 숫자 증가 감소만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만 얘기하라고. 0에서 2로 2 증가했어. 몇 개가? 2개가. 맞니 여기? 산소는 제로에서 어디로 갔어? 제로 찾기 어렵지 않았거든. 마이너스 2로 2 감소했어. 몇 개가? 여전히 2개가. 숫자가 올라가면 증가하면 산화, 숫자가 감소하면 환원 반응이라고 얘기하죠. 이해돼? 여기 가볼래? 암모니아 생산 반응. 얘는 훨씬 더 쉽지 이제. 전하량을 외우지 않았던 질소를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지. 질소 얼마야? 제로. 아니, 호돈소 물질부터 찾아 놓으라고. 합이 제로를 지킬 거야. H는 알지? H는 얼마니? 플러스 1짜리 몇 개? 3개. 그러면 질소는 마이너스 3이요. 왜? 합이 0을 지킬 거야. 그걸 무슨 규칙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절대 규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화합물은 무조건 제로여야 돼. 근데 왜 수소는 1이에요를 이제 조금 의심해 볼 만한데
어쨌건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처리하고 가도 된다는 거지. n 찾아가자. n 하나당 얼마? 3이 감소했어. 아까 환원이라고 적었던 거에 수소 입장에서 보면 수소와 결합하면 환원이었어. 근데 그건 굉장히 이렇게 너무 좁은 의미의 산화환원 반응이고, 아 전자가 이동했는데 이게 총 2개만큼 전자를 얻었구나. 수가 감소하는 게 전자를 얻은 거. 증가. 산화 반응이 숫자를 1만큼 수가 증가했는데 총 몇 개가? 6개가 증가해서 산화된 건 전자를 잃은 거야. 이렇게 이제 정리해야 될 거야. 숫자 증가, 산화. 어렵지 않아. 정말 어려워 보이는 철광석의 산화환원의 재련도 니네 가지고 있는 몇 쪽에 나와 있는 정말 어려운 반응처럼 니네 책에 나와 있는 어딨니? 어디 숨어 있니? 뭐 더 더러운 반응들도 관계 없는데. 재밌는 반응이 없을까? 194쪽에 194쪽 문제 3번에 문제 2번. 하나씩 빨리 적어볼래? 194쪽 4쪽에 문제 3번에 2번. 산화수만 다 적어봐. 산화하는 나중에 적고 거기 산화하는 반응 찾는 건 정말 문제도 아니야. 산화수만 빨리 적어봐. 산화수. 제로인 거 먼저 찾고 산소는 마이너스 2다. 왜 안 바뀌는데요? 예, 제로 찾기 먼저 하라 했죠. 항상 제로 호돈소 물질부터 먼저 찾아놔요. 안 그러면 할 일이 너무 많아져. 그런데 이 반응이 산화 반응이야, 화학 반응이야, 산화 반응인지 아닌지 알고 싶대. 계산할 거야? 제로인데 얘는 계산해야 되는데 산화수가 바뀌면 무조건 앞으로 무슨 반응이라 하면 돼? 산화하는 반응이야. 다시 이거 계산할 거야? 뭐하러? 왜? 여기 호돈소 물질 0인데 얘는 뭔가 계산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플러스일 거 아니야. 이런 걸 뭐하러? 앞으로 계산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호돈소 물질에 0 적고 나머지 비교하면 산화하는 반응인지 아닌지는 정말 쉽게 찾을 수 있어. 2번 같은 거 보면. 자, CU가 호돈소 물질 오른쪽 보니까 제로야. 1번에 CU 2 플러스야. 그럼 변했어. 그럼 산화하는 반응이야. 산화수가 달라졌으면 무조건 산화하는 반응이고, 아닌 반응 그러면 2번에 자, H2는 제로야. 맞니? 저쪽 H2는 뭔가 계산하고 싶어지지? 그렇지? 그러면 얘는 산화하는 반응이야. 3번에 제로 찾고 그거 아닌 거 찾기에 가깝다고 생각해야 돼. 3번도 산화하는 반응이야. 4번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5번 PB 제로 하나 있고 아닌 게 있어. 그럼 얘도 산화하는 반응이야. 그러면 4번은 계산해보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참고로 절대로 산화하는 반응이 될 수 없는, 자, 산화하는 반응은 절대 언제나 아닌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산염기 중화 반응, 산염기 중화 반응은 절대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야. 다시 산화하는 반응이 절대 될 수 없는 반응이에요. 첫 번째가 산염기 중화 반응, 다들 아는 반응이어서 그래. 그것이 두 번째 0A와 0B가 반응해서 처음 보는 반응인데요. 가라앉는 0C를 만들고 고체를 만드는 이런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느냐면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배운 거야. 모든 앙금 생성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야. 전자의 출입이 절대로 있을 수 없어서 그래. 예로 돌아가자.
2번 정도는 해결을 해주면 좋겠어. 자, 여기 마이너스 2짜리 몇 개? 3개. 철은 자 FE가 있는데 2개 곱해서 얼마가 되게 할 거야? 0. 그래서 FE는 플러스 3. 여기까지 계산한 거니? 플러스 3 2개, 마이너스 2 3개.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짜리 1개, 자 플러스 2짜리 1개. 됐니? 그러면 찾아가보자. FE는 3에서 제로로 간 거니까 3 감소. 항상 몇 개? 한 개씩. 하나당 변한 거 생각하라고. 2개. 산소 0에서 플러스 2까지 2 증가. 그치? 이런 게 몇 개? 3개. 그래서 얘는 증가했으니까 산화 반응. 자, 얘는 감소했으니까 환원 반응. 이렇게까지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산소는요. 안 가야 될 산소는 변한 게 없으니까 안 가는 거야.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잖아.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어. 변화된 것만 찾아가면 돼. 이게 나중에 조금 고급 문제로 가면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지기도 해. 관계없어. 그냥 나눠지건 따로따로 얘도 산화, 얘도 산화. 또는 얘도 환원, 얘도 환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된다. 근데 숫자를 정확하게 적다 보면 산화하는 반응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적다 보면 왜 선생님이 이상한 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데 꿋꿋하게 산소는 마이너스 1에 왜? 네, 그런 걸 좀 정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를. 화합물 속에 미안. 다원자 이온은 합이 0이라고 했어. 우리 황산 이온 있다. 얘 얼마라고 할 거야? S는 몰라요. 그런데 산소는 알아요. 마이너스 2짜리 몇 개? 4개. 근데 다원자 이온은 가지고 있는 산화수를 합이라고 얘기해. 합이 전하량이야. 다 더한 건 얘가 가지고 있는 뭐랑 같다? 전하량과 같다. 그 뜻이야. 그러면 황은 산화수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계산해야 된다는 거지. 모르던 황을 계산할 수 있다고. 얘 마이너스 2 되려면 얘 얼마면 돼? 플러스 6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맞아? 황의 산화수 플러스 6이야. 하나 더 봐. 빨간색 너무 어렵다. NO3 마이너스 질산이온이야. 어떻게 되지? N은 몰라도 O는 알잖아. 마이너스 2짜리 총 3개. 근데 그 계산 결과가 합이 얼마랑 같다고? 전하량과 같아. 이렇게 얘기해서 계산하자. 이해될까? N은 그러면 얼마야? 플러스 오면 되겠지. 생판 처음 보는 건. 이 중에 몇 명은 생판 처음 보는 건 아닌데 ClO3 마이너스 기준산 염소산 이온이야. 영민이는 외우잖아. 그때 너네 지워줬나? Cl 빨리 암산으로. 산화수 얼마? 암산이 안 된다고? 플러스 5는 마이너스 3짜리 마이너스 2짜리 3개 해서 마이너스 1 그치? ClO4는 과염소산 이온인데 과염소산 이온 얘 산화수 플러스 7 ClO2 마이너스는 플러스 3 같은 원소인데 산소랑 결합된 수가 달라지면 산화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때 따라서 계산하면 된다. 다원자 이온은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순서를 좀 정하자. 이건 순서가 중요하다고. 제일 먼저 화합물 속에서 어떤 화합물 속에서 여기서 화합물이라고 얘기하는 건 산화수 절대 규칙이 이온 결합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 얘기 공유 결합은 산화수 규칙을 저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자고. 공유 결합은 아직 얘기하지 않은 거야. 배우지 않은 거라고 알자고. 이온 결합성이야. 제일 먼저 화합물 속에서 무조건 얘네들이 최우선이야. 나트륨 있는 애들. 자, 그 옆에 누구 있는 애들? 마그네슘 있는 애들. 자, 아래쪽 족으로 얘기해.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 있는 애들. 다시 말해서 1족. 수소는 1족. 금속 아니다. 수소 빼고. 자, 2족 13족을 가장 먼저 해석할 거야. 얘는 무조건 플러스 1이고, 자 마그네슘이 있는 얘가 무조건 플러스 2야. 알루미늄은 무조건 플러스 3이야. 얘가 제일 우선되는 규칙이야. 바뀌잖아. 니네가 잘 아는
수산화나트륨이야. NaOH. 어떻게 계산할 거라고? 얘 처음부터 얘를 냈대. 자, Na2O야. 얘를 좀 몇 개 들어주면 얘가 빠른데 얘는 무조건 합은 제로야. 맞니? 얘는 무조건 합은 제로야. 모든 화합물은 합이 제로다. 절대 규칙은 무조건 지키면서